여러분, 미국의 증권시장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당초에 9월 위기설이 계속 나돌기도 했잖아요. 그게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의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뭐 폭락이라고 해서 5% 10%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1.78% 다우산업지수가 떨어졌습니다. 1.78% 지수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요. 그래프에서 보면 3개월 연속 그래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간 수치죠. 9월 들어서서 지금 증권시장에 위기가 온다 했던 이야기가 조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산업지수가 1.78% 떨어지고요. 614.14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33,970.47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33,000이라는 자체가 충격이죠. 지난 8월 16일 날 35,000까지 갔었거든요. 35,631.19까지 갔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33,970.47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캐년님 아마 5% 이상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대로 가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이 중국발 금융위기 헝다그룹에 대한 이야기죠. 헝다그룹이 지금 미국 증시에도 강탈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쭉 봐야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2.19% 빠졌습니다. 그래서 330.07이 빠졌고요. 14,713.90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9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403.44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지금 내려가는 수치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죠.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9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9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9월 위기설이라는 게 사실 미국 시장에서 9월 위기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거품이 빠지는 걸 말했거든요. 거품이 빠지는 것을. 지금 미국 시장에도 부동산에도 거품이 많고 증시에도 거품이 많다.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거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9월에 빠질 거다. 이런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에도 중국에서 터졌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에서 터졌습니다. 헝다그룹이 지금 파산 위기입니다. 파산 위기. 이대로 가면 헝다그룹이 만약에 파산했을 경우 정부가 방치해서 파산했을 경우 괜찮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증권시장 주변으로 몰려든 거죠. 보시는 것처럼 헝다그룹은요. 우리 돈으로 따졌습니다. 자기 자본이 74조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6월 말 현재 보면 355조입니다. 부채 비율이 480%입니다. 엄청나죠? 장난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 480%면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우리 기업들의 부채 생각나시죠? 우리 기업들의 부채가 생각날 만큼 부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헝다그룹 뿐이겠느냐? 이제 여기에서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중국 기업들은요.
중국 기업들은 부채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보다가 정부가 뒤에서 지원금으로 써와주는 게 많거든요. 공장을 하나 지을 때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4조, 5조짜리 그런 공장을 짓는데 실제 기업에서 돈을 투자하는 비중은 한 5천억밖에 안 됩니다. 5천억. 4조, 5조짜리 공장을 짓는 나머지는 지방 정부에서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이거 다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잘 나가지 않으면 부채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 그런 구조예요. 물론 흥다그룹은 내수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체니까 그렇지 않다고도 이야기하지만 흥다그룹은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어발식으로 쫙쫙 지금 골라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이 얼마나 어떻게 될런지 이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 정부 시진핑이 나서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다 여러분 보세요. 흥다그룹의 부채가 355조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공상은행 있잖아요. 공상은행. 공상은행을 포함해서 4대 은행의 부실채권이 188조 2천억 원입니다. 흥다그룹의 총 부채가 무려 166조 8천억 원이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흥다그룹이 파산을 했을 때 4대 금융기관으로 공상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 그 장담 못한다는 거죠. 장담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쳤을 때 공상은행이나 4대 은행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이 4대 은행의 자금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 4대 은행이 흥다그룹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4대 은행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돈을 투자한 곳에다가 돈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뭐 국영기업이 됐건 민영기업이 됐건 중국 기업들에게 빌려줬던 돈을 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되받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되받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채와 그에 따르는 부채 회수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위험해지는, 기업은 기업대로 위험해지고 회수율이 낮으면 낮은 만큼 금융이 위험해지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측을.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련이 언젠가 하면 23일입니다. 23일 날 5년 만기 달러채 8,350만 달러입니다. 금액이 990억 원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금리가 8.25%고 이거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23일 처음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못 막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또 쿠폰 만기도 지금 위안화 채권이에요. 위안화 채권인 쿠폰 만기도 도착을 합니다. 이거는 금액으로 보면 2억 3,200만 위안이에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425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같은 날 23일 날 도래하거든요. 전체 규모는 한 400억 규모 정도 되지만 이 1,400억 규모를 만약에 흥다그룹에서 못 막았을 때 이게 1차 부도가 터지는 거잖아요. 1차 부도가 터져서 그에 대한 영향이 어디로 어떻게 번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에 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겠어. 증시가 좀 많이 떨어진다. 뭐 이 정도 가겠지.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 시장이 괜찮겠느냐에 대한 것은요. 전부 다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 괜찮지 않을 거다. 충격을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와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테이퍼링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지금 FOMC 공개시장위원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죠. 21일. 우리나라 오늘 21일이니까 아직 개최 안 했겠네요. 날이 밝아야지 이제 개최 시작을 하겠네요. 그죠? 날이 밝아야지. 거기는 이제 9시 반 정도 돼야지 이제 시작을 하겠네요. 우리는 저녁으로 9시 반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여기서 테이퍼링이라는 티귿자 한마디라도 나왔을 때, 예, 그때 그 충격은 얼마나 클 건가. 이것은요,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FOMC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무조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끝내고, 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충격의 도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금리 점도표에 보면 2022년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위원 중에는 4명이나 있었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올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좀 적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2022년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중국의 흥다그룹에 대한 충격도 미국 시장에 미칠 거고요. 여기에다가 FOMC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은 굉장히 많이 줄 거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확실히, 예, 초창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9월 위기설의 어떤 현실화는, 예,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 위기설의 현실화라는 게 결국은요, 주가가 10% 이상 빠지는 걸 말했잖아요. 10% 이상. 지금 벌써 5% 넘게 빠졌다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지금 분위기는 더 빠질 수도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FOMC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예, FOMC가 만약에, 예, 이게 테이퍼링도 빨리 하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이러면 충격받을 거예요. 충격 굉장히 받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교활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리한 표현이 맞겠네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끌고 갈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워낙 큰 규모의 기업이 지금 파산될지 모른다는 그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요, 좀 더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어떤 무서운 생각이냐고요? 이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이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면 중국의 영향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중국의 영향은. 안 그래도 흥다그룹에 대한 어떤 위기가, 파산 위기가 중국 경제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더 빨리 하고 금리 인상을 더 빨리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흥시장인 중국 시장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빠진다는 건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 돈이 빠져나갔을 때 과연 중국 시장이 괜찮을 건가? 예.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예,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금리를 함부로 당길 수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제품들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지금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아마 미국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테이퍼링을 더 앞당기면서 금리 인상을 땡기는, 그래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예,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큰 걱정도 하나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요 진짜 엄청난 전쟁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진짜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예, 경제 상황은요 이 살얼음판이란 말이 맞아요. 완전 살얼음판이에요. 예, 얼음이라고 발을 내딛는 순간 그냥 쑥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음이 꽝꽝 얼었을 때는 아무리 발을 내딛어도 그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제쳐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거기에서 아이스하키를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예, 얼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밟았을 때는 쑥 빠져들어가는 살얼음판이라면 상황이 다르죠. 저는 경제를 지금 현재가 그런 살얼음판에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을 워낙 많이 뿌려서 예,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뿌린 것이 결국 화근이 돼가는 것 아니겠느냐. 예, 그런 생각도 저는 깊게 하고 있습니다. 깊게. 예, 그 어느 때보다 그 상황이 예, 저는 진척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조심해야 될 게 위기 때는요 돈을 들고 있어야 돼요. 예, 돈을 많이 들고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거. 무슨 말이냐?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현금 비중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겠습니다.